예, 박정희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코너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스타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캠프 데이비드 배추 헬로 배종찬입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곳이 그렇죠. 네. 캠프 데이비드 캠프 배추 데이비드가 왜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붙여진지는 아세요? 알려주십시오. 이런 걸 알아요. 진중근 교수님 아세요?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야. 아니 이런 거 상식이잖아. 김성애 소장님은 미국 유학파잖아요. 예, 제가 미국 안보 상황이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요. 캠프 데이비드가 1942년 예,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 때 예, 이 연방 정부 직원들을 위한 휴양지로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53년에 누굽니까? 대통령 아이젠하워 예. 대통령이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버지와 이 아들 이름에 데이비드가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 명칭을 캠프 데이비드로 정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안철수 의원식 토론 전략이다. 뭐 아십니까? 요 전략. 네. 자, 이어서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캠프 데이비드에 관한 정보 공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재미없는 개그는 좀 본부 가서 좀 해주십시오. 아니, 개그가 아니라 여기는 저 킬러 정보예요. 킬러 정통 정보.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발 본부 가서 해주십시오. 아 네. 진짜 이젠 아워가 없어요. 그만 좀 하세요. 예, 오늘 계속 3대 1로 공격당하고 네. 계시는데 그래도 전 배 소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지기 전에 이미 공격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김 교수님 이럴 뿐이 아니죠. 자, 일단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부터 짚어보고 오늘 방송 시작할 텐데 이제 평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배 소장님 일단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국정 철학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상당히 이제 야권과는 더불어민주당과는 논쟁과 논란이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이죠. 단골 단어인 자유 번영 뭐 이거 다 합하면은 한 40번 가까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40번 가까이 등장한 게 또 뭐 공산당도 있었고 반국가 세력도 있었고 비슷한 취지의 뭐 허위 빈출 선동, 어휘. 예, 여론 조작 이런 부분들이 또 비슷한 숫자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 반국가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이 과연 8.15 광복절 기념사에 적절했을까 아하. 이런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분이 진중권 교수죠. 네,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본인은 아닙니까? 우리 배종찬 저는 소장님을 이제 비판적으로 안 저는 보십니까? 항상 냉철하게 분석을 하죠. 저는 뭐 이렇게 들뜨거나 흥분하거나 항상 우리 한판 승부를 보면 차분하게 예. 오로지 제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래서 이거는 논쟁적인 이 대결 구도가 더 열심히 굉장히 남이 잘하고 만들어 있어요. 놓으면은 예. 차분하게 따먹고 들어가는 반복을 하는. 자, 제가 이제 앞으로는 배추에서 예. 체리 도사로 아, 네, 체리 체리 도사로. 네네. 예. 자, 우리가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부터 바로 이제 경축사를 했으면 수순이 이제 대통령님의 입장을 들을 텐데 오늘 또 이 부친상 중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대구로 갑니다. 홍준표 시장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대구의 오펜하이머, 대구의 홍신대장군, 대구의 홍카콜라, 대구의 홍크나이트, 대구의 홍반장, 대구의 무야홍, 대구의 홍박사입니다. 배구도 하기 싫어요. 그런 거 쓸데기 없는 멘트 치지 마세요. 홍페나이머는 또 좀 웬. 야, 홈페나이버 좋네요. 대통령 축사가 세다 이러는데 더 질러셔야죠. 아, 그런가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없어요. 힘에 의한 무장 평화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아하. 우리가 살 길은 나토식 핵공유밖에 없어요. 나토. 안녕하십니까. 예. 그 낫또 그 맛있는 거 아닙니까? 나토 NATO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참 이상입니다. 네. 아, 오펜하이머 영화도 보셨나 봐요. 홍 시장님이. 그 홍펜하이머. 재밌어요. 재밌어요. 배우를 근데 내 같은 사람을 써야지. 내가 우리 그 부인이 허락해줬으면 내가 나가실 거예요. 참. 홍 시장님은 뭘 또 옵니까? 아니 백일섭이잖아요, 나가면. 그런 개그는 그 본부가 하셔야 해요. 예. 진로에 방해가 됩니다. 예. 자, 우리 홍준표 시장님 역시 핵 얘기 나오니까 바로 또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부친상 빈소는 안 가신 것 같습니다만. 네, 아주 바빠요.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빈소 들렸던 분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예. 근데 장례식장 가보니까 예. 대통령이 아주 슬퍼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내도 슬펐어요. 예. 식사가 따로 없더라고. 가보니까 국밥이 없어서 나 아주 슬펐습니다. 가보니까 호박떡 주고 수박, 방울토마토 주더라고. 그래요.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한미일 정상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길래 예. 확신해가지고 예. 내가 해봐서 안다. 그래서 선물이 중요하다. 선물. 예전에 내가 2008년에 예. 조지 W 부시를 만났어요. 아, 맞아요. 골프차 기억하죠? 예, 예. 그래서 내가 부시한테 선물 하나 줬어요. 개목걸이. 그리고 뼈대구를 저는 엄청 좋아하더라고. 벌떡벌떡 뛰더라고요. My friend 그러면서 줬는데 예. 부시가 나중에 내 초상화도 그려줬어요. 아, 맞아요. 저 사진. 맞아요.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서 내 저런 생겼나? 부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니 프렌드십이 실물보다 헐 낫네요. 어? 그림이 실물보다 헐 나은 것 같은데. 잘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렌드십이 중요하다. 아니 아하. 일본하고는 독도 갔던 경험도 좀 나누셨어요. 그럼요. 뭐라고? 독도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네. 대통령은 독도 그러면. 예, 다녀오셨죠. 네, 한다면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잘 안 들려요. 네.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조언도 듣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블룸버그 인터뷰에도 마침 그 정상회담의 예고편 같았다. 블룸버그 인터뷰.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 의미 배정장 소장님. 뭐 모든 정상회담이 중요하지만 예. 각별히 더 중요한 정상회담을 봐야 되겠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예. 캠프 데이비드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대통령 당선된 임기 첫 해 4월달에 아직 이제 광우병 이 사태가 터지기 전입니다. 예. 이때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 골프 카트를 직접 운전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운전을 하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예. 아들 이제 부시 대통령과 이제 1시간 반 정도 캠프 데이비드를 이제 돌았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때 뭐 우호적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 굳이 운전까지 할 이유는 있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잘하는 사람이 운전해야지. 제 시간이에요.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가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이게 예. 이제 안보 협력 한미일만의 정상회의 최초입니다. 예.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뭐 이게 이제 북핵 대응도 있겠지만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과 한국까지 합해졌다는 것은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도 이제 공급망을 많이 챙기려고 하는 거죠.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서 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만큼 우리 이익을 챙겨오느냐. 당장 18일 또는 19일 날 발표가 내리지는 않더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따로 별도 이제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거론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과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예. 귀국 이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로 좀 처리가 됐을까? 우리가 요구하는 한국도 IAEA와 함께 직접 모니터링에 참가한다. 이게 받아들여질지 예. 이 부분도 주요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김건희 여사가 동행을 안 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시다 후미오 여사도 동행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만 만나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실무적 의미가 강한 것 대통령들만 같아요. 만난다. 그래서 이제 캠프 데이비드의 장소도 이게 이제 워싱턴 D.C.로부터 한 그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메릴랜드주의 캑탁틴 산맥 안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굉장히 때문에 잘하시네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TMI 가지고 TMI 가지고 왜 이렇게 아니 말도 못해요. 왜 그래요? 오늘따라 시비를 많이 거네요. 우리 배정 선생님이 정치 외교학과 출신입니다. 네. 예, 또 사실은 예. 오늘 좀 자랑하려고 예, 많이 예. 외워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좀 이럴 때 좀 예, 격려도 국제관계. 해주시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끝났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더 없어요? 네. 그 그래서 지리적 김건희 위치. 여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장소가 없다는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철저하게 좀 외딴 곳이라 예. 실무적 성격이 지난 강한 이제 유럽 그런, 네. 순방에서는 이제 쇼핑 논란이 좀 있었지만 이 근처에는 이제 뭐 그러한
쇼핑몰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 쇼핑몰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예, 미국 굉장히 큰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12일부터 14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5.8%로 2주 전 조사보다 5.4%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62.7%로 2주 전보다 5.7%포인트가 상승을 했는데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새만금 있는 전북 지역이 포함된 호남에서 1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아하. 가뜩이나 이제 호남 지역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지역인데 그렇죠. 더 떨어졌어요. 아하. 큰 폭으로. 예. 그리고 20대 이 스카우트 대원들의 연령대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면에서 20대들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14.5%의 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0대들이 예. 약 15%가 만 18세 이상이니까 10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논란이 길어지고 그냥 정부가 이 총괄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안고 그런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는 예산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리고 새만금 지역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분은 뭐 감사를 해서 밝히겠다 이러면 되는데 막 전북이 문제다 왜 김관영 지사 안 나오느냐 이렇게 좀 지역을 놓고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던 것으로. 또 20대의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부분은 어떤 이게 이제 잼버리 대회가 뭐 이념적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정부의 실력, 유연적인 측면도 좀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네. 더불어 또 하나는 K-팝 영향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럴- K-팝 우리 그 그룹들을 과도하게 그렇죠. 이게 FC 서울 팬. 네네. 그런 자, 지적도 살짝 있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CBS 예. 노컷 뉴스가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큰 폭은 아닙니다. 긍정평가가 40.8%로 직전 조사 대비 0.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56%로 직전 조사보다 0.4%포인트가 상승한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세는 앞서 말씀드렸던 추이는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스테이트 뉴스와 조사 결과와 비슷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대에서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현재까지 취지를 보면은 잼버리 대회 파행이 현 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잼버리에 한정된 조사도 있네요.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인데요. 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바로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책임이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8.2%로 나타났고요.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것은 26.8%로 나타났는데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것이 26.8인데 예. 이 26.8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이 조사에서 낮아요. 그 이야기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일부는 적어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 가까이는 현 정부의 책임이 이건 현 많다. 정부의 책임이다. 잘못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뉴스토마토와 미디어토마토가 의뢰해서 지난 네. 7일, 10일 요 조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에서도 잼버리 파행 사태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 60.2%,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 31.2%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원 CNI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뭐 이게 어느 정부 책임이다, 뭐 공방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이게 시스템적으로 왜 이렇게 허점이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얘기도 있고 전북도청 얘기도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김성수 소장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관련 논란. 아까 전에 위에서 보셨지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건 정말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어주겠다라는 지지층의 딱 그 퍼센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통령실은 이 수치를 보고 안심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무너지지 않는 30%가 있는 이상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번 국면 자체는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책임, 전라도 잼버리로 몰아가면서 감사든 수사든 다 그쪽을 집중을 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론의 물을 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할 겁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이정현 전 의원은
전북 전라도 책임으로 몰아가면 탈당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매뉴얼상에 따른 이제 위기 대응 이번 이제 조치를 보면은 예. 첫 번째는 이제 책임자를 문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당장에 국민들이 격앙돼 있고 세계 다른 나라 국가로부터의 이미지가 있다면 그 여가부 장관이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주무장관이었다. 주무장관이라면 문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부분이겠죠. 이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사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책임을 행사에 대해서 두 분 자신 이제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백서를 내든지 해서 이제 앞으로 대응에 대한 것을 마련하는 것이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나 또 대통령실은 교과서적 접근 방법으로는 가지는 않고 있는 거죠. 예. 그 대통령실이랑 해서 지금 여가부를 없애는 게 본인도 국정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가부에 대한 책임 묻는 목소리가 싹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26.8%만 남았다라는 거잖아요. 이러면 아주 강성 중에 강성이고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과거에 그 굉장히 그게 강하게 남아있거든. 지역 차별주의적인 의식 같은 게. 그래서 예.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김정희 위원장이 호남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고 이준석 대표가 기억나시죠? 섬까지 찾아가지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거기서 이제 벗어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정현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반발하고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 자, 청취자 중에 보라님도 이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도 이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너무 준비를 못한 것이다. 라는 국민들의 비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잼버리대 책임론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는 중입니다. 자동차 왕의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무덤이요? 예. 부르릉입니다. 부르릉. 예, 제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셨어요? 지금 도착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과 전북도민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짐한 것으로 압니다. 국민들께 위로도 함께 드릴 겸 조만간 또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파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그래 볼까요? 우리는 하나 우리는 소환.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의리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님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총선 얘기해볼게요. 자, 김태우 전 구청장 광복절 특사로 이제 사면이 됐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이게 설왕설래가 있고 일단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하면 나오지 않겠냐. 그러나 당의 또 지도부 입장은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강서 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직전 구청장이긴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면을 한 것에 대해서 강서구 또 구민들의 평가에 있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의 선거가 아닙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냐 윤석열 대통령이냐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지난 총선을 보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강서구는 대체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3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가 강서구에서는 더 많이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후보가 한 35만 표 가량 더 많이 득표를 했는데 강서구는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김성태 전 의원? 네, 김성태 전 의원의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사실상 이번에 그 당의 복합적 판단은 사실상 김성태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강서는 사실상 보수로서는 험지다 이렇게 사실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더 똑같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를 내야 된다.
그건 당의 판단에 맡기세요. 김기현 대표에게 물어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김기현 대표 가만히 계세요. 내 입장 밝히면서. 아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아니 어제 김규환 논설위원장 취재에 따르면 그 대통령실 입장과 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 입장이 좀 다르신 것 같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 이런 입장인데 김성태 전 의원님 여기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저 강적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적들을 보지 저번 한판 승부보다 강적들의 힘을 쓴다 의혹이 있어요. 김규환을 사퇴하세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김규환 위원장 사퇴하시랍니다. 제가 이제 나도 이렇게 뜨끔하네. 나도 나가잖아. 재밌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을 또 소환했는데 소환했는데 예. 제가 이제 강서 구민들한테 이렇게 유권자들이죠 물어보면 물어보면 김성태 전 의원 어떠세요 그러면 예. 다들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서구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 정작 이 김태우 전 구청장도 예. 지난 지방선거 지난해 지방선거죠.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강서구가 그만큼 힘든 지역인데 자 이 강서구에서 힘쓴 사람이 누구냐 이분을 지금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아니 14% 이상 득표를 냈거든요. 예. 상대인 송영길 후보보다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강서구에서 그나마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 중에서는 힘을 쓸 수 있는 강서구에서 힘을 쓸 수 있다. 네, 시장님이 왜 강서구청장 선거에 나가요? 아니 구청장 선거에 나간 게 아니라 예. 오세훈 시장의 이 영향력도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지방선거에 또 큰 힘을 썼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현재까지 국민의힘 상황, 정부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부가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 예. 그건 나는 그 득이 될 거냐 득이 안 될 거냐는 거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 과거에 그 14대 국회 때 소위 그 3당 통합을 했을 적에 여당이 3분의 2가 그 넘을 때 이거 과반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실장이 그 선거를 해봤을 때는 그 과반은 못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 중간에 그 선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내가 뭐 자세한 그 평론은 내가 금태섭이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세한 건 평론이 어렵다고 봐요. 예. 근데 저희 위원장님 최근에 그 SNL도 나오셔가지고 질문받 MBTI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MBTI 글쎄 뭐세요? 이명박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까 MB가 이명박이 아닌가? 그 MBTI 모른다고 봐요. 내가 그 SNL에게 당했다고 봐요. 젊은 친구들이 자꾸 그 영어를 써내는 나는 그것도 구텐탁밖에 모른다고 봐요. 독일어에 익숙하신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또 모시도록 할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의 입장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요즘 존재감이 또 너무 없으신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는데, 자, 김 대표님 나와주실까요? 예, 김기현이에요. 예. 그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김기현 대표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울산에만 계시지 말고 수도권으로 어떻게 출마하시라는데. 제가 나오면 이준석 질문만 해요. 이게 전 대표니까. 이준석 개인에 대한 그 질문은 정말 그 방송이 그 편파성을 띈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공영방송의 편파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얘기했는데 이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죠. 예.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그 저번 전당대회 때 훌리건이었어요. 왜 그래요? 근데 연포탕을 잘 끓이신다고 해서 이제 통합을. 낙지가 지금 익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님이 급하다고 주방장이 요리 멈추면 안 돼요. 제가 선거 사령탑인데 뭐 일 못 하겠어요. 시스템 공천할 거예요. 시스템 공천을. 저랑 그 용산의 생각이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같을까요? 왜 뭘 의심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 노원병에 공천될까요? 서울? 시스템 공천, 시스템 공천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기현 대표님. KTX 타고 가야겠네. 자,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죠. 인사청문회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이동관 후보 지명에 대한 여론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8일 지금 서서히 다가오는 가장 큰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스트레이트 뉴스의 이제 여론조사인데 이동관 후보의 방통위원장 적합도를 물어봤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라고 봐야 되겠죠. 적합하다 31.5%, 적합하지 않다 59.8%로 뭐 똑같지는 않지만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한 정도로 나왔는데 아까 이제 김성애 소장 이야기대로 뭐 이 정도 31.5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없다면 아. 기자협회보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를 해서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기자 994명 거의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 조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 소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9.9%가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보다는 물론 이제 그렇게 예상들 하시겠지만 언론계에서는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큰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한국 기자협회에 속한 기자들을 물은 거고 이 표본에는 그러니까 진보적인 언론, 보수적인 언론 다 포함된 그러한 조사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기자협회 보에 소속이 돼 있는 기자 994명 대상입니다.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종편 다 포함한 그런 조사에서 기자들은 9.9%는 누구야 도대체? 예, 또 기자는 다양한 기자들이 있으니까요. 예, 자 오늘 성대모사에 대해서 보리님이 김기현 대표님 더 많이 비슷해졌다라는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배추 한 판 함께 해주신 분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